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은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례한 사람 대처하는 법 3편으로 들어왔어요. 이 3편은 2편과 4편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편에서 마저 하지 못했던 그 좀 내용을 더 다루려고 하고,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으로 들어가는 그 4편보다 더 중요한 편이 아닐까 저는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무리한 사람들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알면서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 유튜브에 보면은 무리한 사람들 대처하는 법에 대한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례들도 많고 책으로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상대편에게 내가 무언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거죠.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백날 100가지 1000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들, 가르쳐 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 방법을 쓰는 것만 가르쳐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나에게 맞는 방법, 그리고 나만이 통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저게 먹혀 들어간 것 같아, 저런 방법이 통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나는 차마 입도 뻥끗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좀 제스처를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뭔가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는 내 몸집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나는 그들 앞에 서면은 벙어리가 되고 굳어버리는 마네킹이 돼버리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남에게 당하는 입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서론이 길긴 했지만,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몸 하나, 그러니까 제스처 하나, 행동 하나 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첫 번째는 나는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계세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중하는 나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에서 저희 학원 아이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사랑을 받는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집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엄마한테 학대를 받고 아빠한테 매를 맞고 살고 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뭐 장난도 치고 자기 뭐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엇을 보고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인지 알게 되는 걸까요? 제가 점쟁이이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자체는 그 와서 뭐 나는 오늘 선생님한테 가갖고 내 속에 있는 말을 꼭 해야지, 우리 집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꼭 말하고 말 거야, 이러고 작정하고 오는 애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이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은 이 아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집에서부터 무시를 당하든지 구박을 받든지 아니면 학대를 받든지 그런 아이인지를 이런 모습을,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는 내 말투에서 나오는 거고, 내 행동에서 나오는 거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어도, 똑같은 질문이어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사랑을 받고 있어, 내가 존중을 받고 있어 하면은 별거 아닌 듯이 그리고 서스럼 없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다 해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을 하거나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 까칠까칠한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도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자기 안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은 소중한 아이들한테는 이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받고 자라온 아이들하고 부정적으로 자란 아이들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 느낌의 마음의 거리감이란 게 없잖아 있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좋게 오는 아이가 좋고, 그리고 긍정적인 아이가 좋은데, 말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까실까실하면은 저도 조심스러워지고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살았는지는 상대하고 지내다 보면은 내 말투에서 나오고 내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한테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상대한테만 너는 왜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 너는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라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야 너는 너 자신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 너 자신도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바래? 그건 네 인생이고 너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바랄 것이 있고 상대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삶 자체를 상대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보듬어주고 존중해주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내 삶이 내 삶으로서 만족하고 나로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한 식으로 다가와도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니면은 나를 해칠 것이다는 이런 막을 씌운 상태로 상대에게 다가가지 않고 상대를 또 바라보지 않아요. 설령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더라도 내가 기분 나빴던 감정에 대해서 그냥 서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언짢은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뭐 좀 잘못한 일 있나요? 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한 번도 되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시를 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가 기분 나쁜 거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너가 속상하고 있는 거야? 왜 너가 맘상하고 있는 거야? 상처를 왜 받고 있지? 이거는 내가 당당히 말해도 되는구나. 이건 내가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냥 내버려진 거예요. 내둘러진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타인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소중한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좀 요구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내가 나를 먼저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그런 걸 느끼게 되면은 타인으로부터도 나에게 다가오는 까칠까칠한 느낌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도 내가 그걸 다 커버하거나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기분 나쁜 아니면 좋지 않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 뭐 내가 나를 존중해 준다, 이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고, 만족을 느끼면 세상으로부터 당당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울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이 내가 타인을 대할 때, 그리고 타인이 나를 대할 때 느껴지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계세요? 나를 함부로 내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많이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자기 폄하를 한다든지, 나 자신을 불만스러워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그러면은 내가 대하는 방식대로 타인이 날 대했다고 한다면 타인에게 받고 싶은 그 느낌, 그 감정, 그 언어, 그 행동을 나한테,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계속 훈련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나는 언제부터 경직되어 있던 사람인가? 나는 언제부터 굳어져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타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 근데 여기까지, 목구멍까지는 말이 나와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입이 그렇게 딱 굳어서 마비가 돼서 안 떨어지는지, 나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이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뭐 행동 제스처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몸이 굳어서 몸이 경직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타인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생각은 꽉 차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어. 코치해 줄 수 있어. 야,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하고 친구한테는 코치해 줄 수 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코치는커녕 입 하나 뻥끗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왜 내가 그때는 그 순간에는 얘기를 못 한 거지? 왜 내가 그때는 그 사람한테 딱 잡아서 얘기를 내가 왜 못 한 거야 하고 그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는 이제 계속 이거에 습관들여지는 거고 이것에 그냥 눌려있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어디에서부터 경직되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왜 입을 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화가 났다는 행동, 제스처 한번 내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좀 학대가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입 한번 이제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야단을 맞는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원인도 없이 아버지의 분풀이, 화풀이 대상으로 그냥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그 너무 맞아서 왜 때려요? 왜 도대체 나를 왜 때린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대든다고 더 때린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덜 맞는 거구나, 덜 혼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삶으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만 보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꽉 차 올라서 어른들만 보면은 몸이 이렇게 경직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뭐 부잣집도 아니고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뭐 특출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라는 그 이름, 그 존재 외에는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부잣집인 애들, 부모님이 좀 직업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막 편애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없는 존재예요. 너는 있든지 말든지, 학교를 나오든지 말든지. 실제로 저는 학교를 안 가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 왔다고 해서 저희 집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너 왜 빠졌니? 하고 물어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계속 자라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른이 돼서도 선생님 하면은 경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굳어져 버리고 생각도 멎어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사람만 보면은 나 자체가 그냥 다 경직되고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던 느낌에 대한 그 감정만 남아 있어서, 그 경험만 남아 있어서 내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나오기까지도 저 역시도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럴 때 이제 괜찮다는 거, 너는 이제 어른이라는 거, 그리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공이고 주체가 되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누누이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부모에게 너무 억압된, 그리고 부모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자식은 또 함부로 말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부모한테, 부모의 기대에 져버릴까봐, 부모가 실망할까봐 자기 혼자 속으로 끙끙 앓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인을 만나도 똑같아요. 비슷한 타인을 만나거나 비슷한 어떤 그 분위기, 성향만, 비슷한 환경에 놓이기만 해도 나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경직된, 그리고 그 굳어지는 그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 비슷한, 나의 어렸을 때 그 경험에 비슷한 그런 모습을, 그런 제스처를,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다물어지고 벙어리처럼 다물어지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떠한 삶, 어떠한 식으로 자랐는지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긴 해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엄마에 대한 이제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너무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엄마에게 질질질 끌려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나도 얘기해도 된다는 내 속에 있던 말들, 그리고 왜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장녀이기 때문에 엄마의 짐을 내가 졌어야 되는지, 그리고 엄마는 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게 그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원한 한을 가슴에 꽁꽁 묻고 살았었는데, 엄마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엉엉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로, 야,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난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잖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경험을 입힌 사람과 경험을 받은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거든요. 경험을 준 사람,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준 가해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일순간에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평생 너한테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 너 이렇게 성장한 너에게 내가 대단히 미안해 라는 생각이 없으세요. 아, 그랬어? 아이고, 너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꽁하고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경험을 입은 우리, 피해자 쪽에 있는 우리는 그게 평생에 걸쳐서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나를 경직되게 만드는, 나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착각이 있는 거예요. 착각. 무슨 착각이냐면, 이미 그 가해자, 나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줬던 양육자라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끝나요. 평생을 내가 너를 조종하면서 너를 내가 괴롭힐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일이거든요.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거에 갇혀 있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나라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 옛날에 나를 강압하고 억압하고 나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던 부모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내가 어엿한 어른이고 당당한 어른이고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서 벗어나도 되는데, 거기서 한 발짝만 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 기억이 우리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나의 기억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를 이렇게 경직되게 만드는 그 옛날의 그 경험,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도 돼요. 이제 괜찮다는 거. 그건 지난 일이라는 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를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짓누르고 있지 않다는 거. 나는 거기에 그냥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내가 부모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두 사람 간에, 부모와 나 간에 이건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 방식대로 그냥 늘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나를 대하는 거고, 나 역시 부모가 그렇게 대하는 방식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 뿐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끊으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부모로부터 잘못 연결된 그런 관계, 그런 끈을 나 스스로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맺었던 잘못된 관계의 끈을 내가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끊는다고 죽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 관계를 내가 끊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거는, 마치 이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은 죄책감과 죄의식이,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감정을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이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도 되는 나이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도 나를
반듯한 어른으로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경직되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그 감정, 그 기억의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조종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내가 경직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해했던, 나에게 좋지 않았던 경험을 했던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설령 이제 용기 내서 도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그 무례한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무례한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차마 말은 하고 싶은데 이걸 말하고 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영영 안 본다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 기분 나빠서 나 막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편치 않은 내 마음과 상대의 기분 나빠할 마음인지 아니면 기분 좋아할 마음인지 상대의 어떤 상대가 정하지 못한 그런 감정까지도,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내가 만들어서 그거를 끌어안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야. 아유, 그냥 서로 언짢아 지내니 내가 참지. 아유, 그냥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고 괜히 내가 뒤탈나면 안 되니까 아유, 그냥 내가 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뒷감당이 무서운 거야. 그러면은 나는 평생 만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밉보이던 잘 보이던 저 사람은 싫어할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꾹 참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거나 끔찍히 여겨주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자기의 그냥 그 일순간에 기분이 좋았던 기분이 나빴던 그 순간의 감정을 나한테 푸는 거, 그리고 그냥 내가 자기 눈에 조금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순간의 감정을 지르는 것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전반적인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언짢아지는 감정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를 의식해야 돼요. 내 눈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만한 사람, 그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당한 그 감정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내 기분 나빠하는 내 감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식을 해서 상대에게, 야, 내가 되게 많이 불편한데, 너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하고 내 불편한 감정들을 속수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나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 눈치를 봐야지 왜 남 눈치를 보고 사시냐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아래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내 마음의 병까지 생기게 된다면 억울한 거는 나 자신인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100가지, 1000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걸러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못하고 있는지, 이 첫 번째부터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상대도 나를 대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나를 좀 잘 가꾸고 사는지, 나에게 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지, 저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거든요. 비싼 옷을 입고 아니면은 뭐 화려하게 내 치장을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롯한, 그리고 내가 알찬 사람이냐 이거죠. 상대가 봤을 때에도 참 알찬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반듯한 사람이야, 진국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나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쏟으면서 살았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보기에도 비싼 옷이 아닌, 명품 브랜드가 아닌, 그래도 나를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좀 반듯한 모습으로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부터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말 한마디, 아니 내 표정 하나, 그리고 내 몸짓 하나가 남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을 만한가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만유의 하루 중 5분만이라도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저는 두 번째, 나는 언제부터 경직되어 있었고, 이 경직된 이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 원인은, 이거는 내가 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자꾸 확인해 주면서 좀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나를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잘 이번 주 한 주도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소중히 여겨주는 시간도 가져보고, 내가 나를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이렇게 대한 게 아니었나, 한 번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편이에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할 예정인데, 이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이 3편, 이 세 번째 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있는 이 틀 안에서 좀 깨어나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4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